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카페 주인이 겪은 일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해부터 그녀는 독립해야만 했다. 그 나이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와 홀로 서야 하는 것이 관례였다. 다행히도 보육원장님의 추천을 받아 졸업하자마자 제법 알려진 규모 있는 회사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더구나 그 회사의 대표는 오랫동안 보육원을 후원해 왔다고 들었기에 그녀는 더 기뻤다.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서 독립도 하고 게다가 자신이 잘한 보육원을 후원해 주신 분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어 은혜를 갚을 기회도 생겼으니 일석이조였다. 그녀는 벌써 다 큰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 지방 외진 곳의 보육원에서 나와 대도시의 큰 물에 뛰어든 그녀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직장 생활과 자취라는 처음 경험해보는 환경이 때로 힘들기도 했지만 펼쳐질 앞날에 대한 기대감과 매일 겪는 새로운 일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하루하루 흥미롭기만 했다. 더구나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보육원의 후원자인 대표가 그녀를 따로 불러 따뜻하게 격려까지 해주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가 더 이상 보육원생은 아니지만 자신과 한 회사의 식구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개인적으로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든든했다. 부모 없이 자란 어린 날의 아픈 기억을 딛고 일어서서 이 새로운 세상에서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후원은 후원으로 끝났어야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다. 그녀는 평생 두고두고 선을 긋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 그리고 자신을 원망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오로지 자신이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뜻하지 않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유를 몰라 의아해하던 대표에게 그녀는 몇 년 대도시에서 지내보니 여기 생활이 잘 안 맞기도 하고 보육원 식구들이 자꾸만 그리워져서 그 인근 어딘가로 가서 지내고 싶다고 둘러댔다.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혼자서 길렀다. 아이를 얻은 것은 기뻤다. 그러나 힘겹고 괴롭고 외로웠다. 아무것도 캐묻지 않고 남들 몰래 조용히 그녀를 돕던 보육원 원장님이었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점점 힘들어져만 가는 그녀의 생활을 더 지켜볼 수만은 없던 원장님은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난 어느 날 그녀의 작은 단칸방에 대표가 나타났다. 대표는 지금부터 자신이 돌봐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주저했지만 당장 생활고가 해결되어 아이를 제대로 먹이고 입힐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이가 아빠를 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 보육원장님 말로는 대표가 그 사이에 정치에 입문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했다. 얼마 후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도시로 이사했고 대표는 넉넉한 생활비를 주었으며 종종 그녀를 찾아왔다. 아이는 어느덧 5살이 되었다.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꽃 구경을 하고 사진도 찍었다. 돌아오는 길에 뚜껑을 열면 안에 사진을 넣을 수 있는 하트 모양의 예쁜 목걸이를 샀다. 사진을 목걸이에 꼭 맞게 오려서 넣었다. 목걸이 안에서 그녀와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거 예쁘지? 이제부터 네 거야. 아이는 한박 웃음을 지었다. 대신에 엄마랑 한 가지 약속. 약속? 이 사진은 엄마랑 둘이 있을 때, 아니면 너 혼자 있을 때만 보는 거야. 알았지? 왜? 왜냐하면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 사진이니까.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약속 지킬 수 있지? 아이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도장도 찍으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엄마를 올려봤다. 그러면서 그 조그만 소나귀에 목걸이를 꼭 움켜쥐었다.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듯이. 가게에서 나오는 문 바로 앞에 붕어빵 수레가 있었다. 우리 붕어빵 먹을까? 그녀는 다정하게 아이를 쳐다봤다. 그녀만큼이나 하얀 얼굴을 가진 귀여운 아이는 방긋 웃으며 조르듯 대답했다. 붕어빵, 붕어빵. 그들은 붕어빵의 따끈하고 달콤한 맛을 느끼며 나란히 걸었다. 갑자기 그녀가 뭔가 생각난 듯 아이에게 말했다. 아, 그렇지. 뭐 줄 거 생각났다. 빨리 집에 가자.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는 빨랑빨랑 하면서 걷는 속도를 높였고, 아이는 영문도 모르는 채 깔깔거리며 종종 걸음으로 엄마와 보조를 맞췄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물을 끓였다. 그리고 핫초코를 탔다. 붕어빵은 핫초코랑 같이 먹어야 더 맛있어. 그녀는 뜨거운 핫초코를 후후 불어 조금씩 식힌 후 아이에게 주었다. 핫초코? 핫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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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재미있는 듯 이 말을 반복하며 붕어빵 한 입, 핫초코 한 모금을 번갈아가며 먹었다. 둘은 마주보고 웃었다. 웃으면서 붕어빵 한 봉지와 핫초코 각각 한 잔씩을 깨끗이 먹어치웠다. 하루 종일 놀러 다닌 탓에 무척이나 피로했을 것이고, 이제 포만감까지 몰려와 완전히 녹아내진 아이는 아랫목에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다. 작은 소나귀에 목걸이를 움켜쥔 채. 그녀는 쌕쌕 소리를 내며 예쁘게 골아떨어진 아이를 행복감 가득한 눈길로 마냥 바라보았다. 붕어빵만큼이나 핫초코만큼이나 따뜻하고 달콤한 시간이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보낸 따뜻하고 달콤한 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어떤 잘 차려입은 귀부인이 문을 박차고 집 안으로 쳐들어왔다. 그 소리에 놀라서 방에서 달려나온 그녀의 눈에 귀부인과 뒤따라온 다른 한두 명의 성난 얼굴들이 보였다. 그들은 신발도 벗지 않았다. 쿵쾅대는 발걸음 소리를 내며 그녀 앞에 한달음으로 다가선 귀부인은 다짜고짜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거친 욕설과 구타로 그녀를 무참히 짓이겨 놓은 귀부인은 아직 화가 덜 풀렸다는 듯 한동안 씩씩거리며 그녀를 노려보다가 함께 온 일행에게 차에 있을 테니 마무리하고 오라는 지시를 내리고는 문이 부서져라 세게 닫고 나가버렸다. 비서라는 사람이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아이를 기를 능력도 돌볼 자격도 없으니 자기네가 데려가겠다고. 귀부인의 구타에도 아무 저항 없이 맞기만 하던 그녀였지만 그 말에는 필사적으로 맞섰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비서의 다음 말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조금 있으면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하는데 아이가 애비 없는 자식으로 학교에 다니면 좋겠어요? 부모 없는 아이로 학교에 다녀보니 좋던가요? 본인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아이의 앞날을 걱정하라고 오히려 꾸짖었다. 심지어 그 정도 배려도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냐며 몰아세우기까지 했다. 그들은 내일 다시 올 테니 잘 생각하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다. 그녀는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그 정치인의 아내는 남편 이상으로 야심이 컸다.
유능한 기업가에서 이제 전도 유망한 정치인으로 변신한 남편의 출세는 곧 자신의 출세였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미친 듯 길길이 날뛰었지만 잠깐 동안의 풍파를 일으킨 후 곧 냉정을 되찾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숨겨놓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은 정치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만 했다. 답은 바로 나왔다. 마침 딸만 하나 있는 자신들이 아들을 입양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늘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국내 입양을, 그것도 조금 자란 아이의 입양을 솔선수범하는 정치인이라면 여론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것이 불보듯 뻔했다. 그렇다면 다음번 선거 역시 문제 없을 것이라는 데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속이 약간 가라앉았다.